워싱턴 DC의 회의실 안은 이른 아침인데도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스미 채 가시지 않은 하늘이 보였고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띄운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맞은편에 앉은 미해군 관계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었지만 매번 같은 지점에서 대화가 막혔습니다. 강 부장님, 제안하신 방식은 저희 법 체계상 여전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미해군 획득사업단 소속 리처드 모건 대령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답변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그의 앞으로 밀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대로라면 함정 한 척을 진수하는 데만 5년 넘게 걸립니다. 저희 조선소에서 핵심 블록을 건조하고 최종 무장 탑재만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면 존스법 취지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저희 쪽 법무팀에서 유사 선례들도 정리해왔습니다. 모건 대령이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범위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입니다. 게다가 의회 쪽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협상에 뛰어든 지 벌써 8달째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 회의실의 조명 색깔까지 외울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켠에서 지켜보던 다른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국방부 획득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대령님, 저희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미해군 전력 공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저희는 이미 검증된 건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RFI 회신 자료만 보셔도 저희 쪽 준비 상태는 확인되셨을 텐데요. 모건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부 보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저는 묘한 모순을 느꼈습니다. 협력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정작 결정을 내리는 데는 계속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건물 로비로 나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8달 전 이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정도로 지루하고 지난한 싸움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몇 달이면 끝날 협상이라고 들었는데 계절이 2번이나 바뀌도록 저는 여전히 같은 회의실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강 부장님, 오늘 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짧게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있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뭔가 물꼬가 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회 쪽에서 해외 건조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있다던데 그쪽 소식은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은 듭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로비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8달의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 기념탑이 흐린 하늘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고 저는 그 풍경을 뒤로 한 채 다음 일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 지사 사무실에 남아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저 말고 한 사람, 법무자문을 맡고 있는 김서연 변호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퇴근한 사무실은 형광등 몇 개만 켜진 채 조용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회의도 별 소득 없으셨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똑같아요. 법리는 이해한다. 취지는 공감한다. 근데 결정은 못 내린다. 김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딱 지금 이 프로젝트의 축소판이네요. 저희도 계약서 초안만 벌써 5번째 수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8달째 같은 말만 듣고 있으니 이제는 저도 그 말을 외울 지경이에요. 오늘은 모건 대령 말투까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이게 단순히 절차가 느린 게 아니라 저쪽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 같아요. 100년 넘게 지켜온 원칙을 깨는 거잖아요. 자국 조선업이 무너진 걸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존심이라.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네. 성능이나 비용 문제였으면 진작에 결론 났을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다른 종류의 벽이에요. 존스법이 100년 넘게 유지된 데는 그럴 만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8달간 제가 이 협상을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저 기술과 비용의 문제로만 생각해왔는데
어쩌면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도면과 견적서만 붙들고 있던 저와 달리 상대편은 자국 산업의 자존심과 100년 된 법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 변호사가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부장님, 이 벽을 넘으려면 아마 성능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뭔가 저쪽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류나 발표 자료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들은 전부 도면과 수치, 그리고 법리 해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을 나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부장님. 너무 늦게까지 계시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짧게 손을 흔들고 다시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그 증거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개소식이라는 게 결국 상징적인 행사에 그칠지 아니면 뭔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지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의 배경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8달 전 이 일을 맡을 당시 받았던 브리핑 자료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열어본 그 파일에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의 제 들뜬 메모들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애초에 이 사업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팀원 하나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저도 가끔은 이 숫자들을 다시 봐야 정신이 드니까요. 화면에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가 떠 있었습니다. 최대 1600조 원. 한국 조선업 역사상 단일 사업으로는 유례가 없는 액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커진 배경이 결국 미국 조선업 자체가 무너진 거잖아요. 팀원의 말에 저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 조선국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1%도 안 됩니다. 반면 저희는 전 세계 발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조선소 숫자로 봐도 저희 도크 하나가 저쪽 조선소 전체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화면 속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이 격차가 문제예요. 미 해군이 원하는 만큼 함정을 만들려면 자국 조선소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법과 정치 때문이죠. 존스법이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데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과 실적을 증명해도 그 벽을 넘으려면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요. 실제로 지난달 하원 쪽에서는 해외 건조를 아예 금지하는 수정안까지 통과시켰다고 하더군요. 회의실 안에 잠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원 쪽은 조금 결이 달라요. 일부 선종에 한해서는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상하원 조정에서 어느 쪽 힘이 더 세냐의 문제예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음 주 개소식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료에는 이번 개소식에 미 국방부와 해군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언론까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석자 명단 중에는 아직은 이름들도 몇몇 보였는데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쳤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이번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관계와 실적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개소식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흐린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어쩌면 이 프로젝트에도 비슷한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개소식 날 아침 워싱턴 시내의 한 컨퍼런스홀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조선 3사 대표단, 그리고 여러 언론사 카메라가 행사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취재진의 조명이 번쩍였고 행사장 벽면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단상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 국방부 차관보가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지난 8달의 시간이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명찰에 미국 조선노동조합연맹이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시죠. 데니얼 하퍼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퍼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 참 화려하더군요. 근데 이 화려함 뒤에 우리 노동자들 일자리가 걸려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투에서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말투는 이미 대치선을 그어놓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협력을 통해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홍보 문구고요. 실제로는 한국에서 배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도색만 여기서 하는 식 아닙니까? 그런 식이면 결국 우리 조선소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노동자들 벌써 몇 년째 일감이 줄어드는 걸 지켜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작업 분담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다만 저희 목표는 상생입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교육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하퍼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결국 계약서에 뭐가 적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퍼가 명함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 부장님, 저희도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 달 의회 청문회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가 자리를 뜬 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하루 느꼈던 작은 성취감이 순식간에 다른 무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노동조합연맹의 로고와 함께 그가 최근 몇 건의 유사 협상을 막아낸 이력이 적힌 양격 카드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행사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건 대령이 저 멀리서 다른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의 화려한 개소식 뒤에 훨씬 복잡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사 회의실에 팀원들을 모아 하퍼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는 개소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의회 청문회라니,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김서연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퍼 쪽에서 이미 몇 건의 유사 협상을 막아낸 이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 내 고용 창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든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온 내용이에요. 말로는 이제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퍼도 오늘 그런 말은 다 홍보 문구라고 잘라 말했잖아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청문회에서 정면 대응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론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노동조합 쪽 목소리는 지역 언론에서도 꽤 크게 다뤄지니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면 대응과 신중한 회피,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안 서요. 다만 이대로 숨죽이고 있으면 하퍼 같은 사람들 목소리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팀원 하나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차라리 청문회 전에 우리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제안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정조대왕함급 후속 함정. 그 시험평가 과정을 미 해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공개하는 겁니다. 서류가 아니라 실물로요. 마침 다음 달 시험평가 일정이 잡혀 있기도 하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노동조합 쪽에도 같이 초청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퍼 같은 사람을 굳이 우리 쪽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에 부른다는 게 처음엔 위험한 발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며칠 전 김 변호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쪽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요. 서류나 발표 자료로는 부족했던 걸 어쩌면 실물로 보여주면 다른 반응이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제 결정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본사에 요청해서 그 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봅시다. 모건 대령 쪽에도 그리고 하퍼 쪽에도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죠. 팀원들의 표정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달 시험평가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서울 본사에 연락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낸 지 열흘 만에 모건 대령과 하퍼 양쪽 모두에게서 참석하겠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저는 그 답신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이 계획이 현실이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메일함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하며 기다렸던 열흘이었습니다. 부장님, 하퍼 쪽에서도 참석한다고요? 의외네요. 김 변호사가 회신 메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불리해질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도망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겠죠. 일주일 뒤, 저는 미측 대표단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검토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하퍼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새삼 압도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건조 중인 함정들의 골격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몇 번을 와봤어도 이 규모는 매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건 대령이 도크를 둘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이 다음입니다. 옆에서 걷던 하퍼도 말없이 도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직 별다른 동요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전모를 쓰고 시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조대왕함급 후속 함정이 진수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함교로 올라가는 계단마다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우리를 맞이하며 함정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이 함정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부터 전투 체계까지 전부 국내 기술로 완성한 겁니다. 현장 책임자의 설명에 하퍼가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전투 체계까지 전부요? 미국 기술 라이선스 없이요? 네. 처음 설계 단계부터 국산화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2011년에 소요 결정이 났고 10수년에 걸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퍼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스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함교 내부의 계기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완성도라니.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 이 방문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진짜 승부의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음 일정을 안내하며 우리를 시험 통제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번 시험 평가의 하이라이트, 실제 레이더와 전투체계 통합 시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건 대령과 하퍼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저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며 모건 대령과 함께 조선소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조선소의 야간 조명이 하나도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퍼는 다른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님, 오늘 시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건 대령이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대령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서 워싱턴의 벽이 저절로 허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모건 대령이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위에 보고서를 올리고 승인을 기다리고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그는 늘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만 보여왔으니까요. 오늘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개인적인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대령님도 이 상황이 답답하셨군요. 당연하죠.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은 갈수록 급박해지는데 우리 조선소는 여전히 낡은 인프라와 법으로 발이 묶여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그 격차를 보고서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로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그동안 협상 테이블 너머로만 봐왔던 그를 조금은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그도 저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벽 앞에서 매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령님, 그럼 저희가 뭘 더 보여드리면 될까요? 모건 대령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숫자와 실물은 오늘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저희 의회와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에요. 그리고 그 명분은 아마 하퍼 같은 사람들의 우려를 정면으로 해소하는 데서 나올 겁니다. 성능만 증명해서는 절반의 승부밖에 못 이겨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른 테이블에 앉은 하퍼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면에 집중한 채 이따금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정확히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대령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하퍼 같은 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끝나지 않겠군요.
모건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강 부장님한테 달린 일이지 저한테 달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숙제를 주시네요. 모건 대령이 젓가락을 다시 들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중요한 일은 다 부담스러운 법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식사를 마저 마쳤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하퍼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다음 대화는 그와 나눠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친 뒤 하퍼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퍼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하퍼가 노트북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견학 어떠셨습니까? 하퍼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다만 인상적인 것과 저희 노동자들 일자리를 지키는 건 별개의 문제죠.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 쪽 일감이 저절로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퍼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자리 문제를요? 다음 날, 저는 하퍼와 모건 대령을 인력 양성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실습장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실습생들이 용접복을 입고 실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선소 기술진이 외국인 실습생들에게 직접 용접과 조립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외국인 기술자들을 교육해 현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 인력 교육도 이미 협의 중입니다. 하퍼가 실습 현장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미국에 파견되는 겁니까? 네, 저희 계획대로면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력들도 이 프로그램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기술진이 현지에 파견돼서 직접 교육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하퍼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실습생 한 명이 용접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처음으로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교육 과정, 저희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먼저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레이더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 수십 개의 표적이 점으로 표시되며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건 대령이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동시 추적 능력이면 저희 최신 이지스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현장 책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교해서 손색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 지표에서는 앞선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실전 데이터를 꾸준히 반영해온 결과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이 며칠간의 시연들이 하나씩 쌓여 뭔가 단단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퍼도 어느새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날카로운 경계심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적고 있는 게 반박 자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태도만큼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견학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팀원과 함께 조식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의 아침 햇살이 도크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지난 며칠간의 성과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놓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장님, 방금 속보 떴는데요. 미하원 군사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답니다. 저는 그 말에 손에 든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랍니다.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됐다고 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아온 것들이 이 소식 하나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퍼의 눈빛이 조금씩 풀리는 걸 보며 안도했었는데 그 안도감이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모건 대령도 같은 소식을 확인한 듯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부장님, 이거 좀 심각한데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최종 확정된 겁니까? 아직 하원본회의 통과와 상하원 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표차라면 하원 내 기류가 상당히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하퍼가 있는 테이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미 그 소식을 보고 있었는지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퍼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또 다른 종류의 무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님, 이 소식 보셨습니까? 네, 방금 전달받았습니다. 하퍼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네요. 어제 그 실습장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요.
저희 조합원들한테 이 소식 전하면 다들 좋아하겠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퍼가 이런 식으로 속내를 드러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겁니까? 하퍼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저희 조선소 인프라가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문제를 미루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모건 대령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준비한 자료와 근거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감정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숫자와 실적으로 보여줘야죠. 하원은 하원이고 아직 상원과 최종 조정 절차가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번 견학으로 쌓아온 신뢰가 워싱턴의 정치 앞에서 얼마나 버텨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크에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익숙한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울 본사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평소보다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은 저희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원 본회의에서도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별다른 수정 없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그 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부장님, 이거 상원 쪽에서도 밀리면 정말 답이 없어지는데요. 김 변호사가 뉴스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상원 쪽 분위기는 아직 우리한테 유리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다만 이 흐름이 계속되면 그쪽도 흔들릴 수 있겠죠. 하원의 표차가 워낙 컸으니 상원 의원들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습니다. 태평양상에서 미 해군 함정과 타국 해군 함정 사이에 근접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는 속보였습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긴장이 고조됐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위성 사진과 함께 양측 함정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건 대령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부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까? 다행히 이번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질 겁니다. 지금 가용 함정만으로는 이 지역 순찰을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 협상에는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배경에 실제 군사적 긴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협상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이건 결국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하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강 부장님,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퍼의 표정은 평소보다 한층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해놓고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 이후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어제 그 대치 상황 뉴스 이후로 몇몇 조합원들은 오히려 저한테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퍼 씨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퍼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역할은 우리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거지 그 반대편에 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기술과 이 협력 구조를 직접 보고 나니 단순히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회 청문회를 이틀 앞둔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쪽에서도 해외 건조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님, 상원 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벌크 연료선 정도만 허용하고 전투함은 아예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답니다. 김 변호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투함이 빠지면 저희가 애초에 추진하던 구축함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벌크선 몇 척 짓는 걸로는 저희가 그리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결과예요. 저는 서울 본사에 이 소식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본사 임원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강 부장, 8달을 쏟아부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면 우리도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사회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8달간의 시간, 수십 번의 회의, 그리고 지난주 조선소에서 보여줬던 모든 노력들이
결국 법 조항 하나에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뭔가 반전을 만들 수 있겠나?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결과를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대답이 스스로도 그다지 자신 있게 들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동안의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개소식 사진, 조선소 견학 보고서, 하퍼와 나눴던 대화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오랜만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8달 전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각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힐 줄 몰랐습니다. 기술로, 실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법 조항 몇 줄 앞에서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건 대령이었습니다. 강 부장님, 상원 쪽 소식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모건 대령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상황이 답답합니다. 다만 청문회까지는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 저는 이 싸움이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고 무슨 말을 준비해야 할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써놓다 만 발언 초안이 몇 줄째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문득 대전에 계신 정해철 박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국과연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그분과는 예전 다른 프로젝트에서 몇 번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기술 자문을 구하며 알게 된 사이였지만 그분의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조언이 늘 마음에 남곤 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각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정 박사님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덜 깬 듯 했지만 이내 또렷해졌습니다. 강 부장,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8달간의 협상, 조선소 견학, 그리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까지. 정 박사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강 부장, 우리가 처음 국산 무기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들 안 될 거라고 했어. 예산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심지어 우리 편도 없었지. 그때 우리가 믿은 건 딱 하나였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된다는 거. 그 믿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8달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짧게 느껴졌습니다. 저 세대가 견뎌온 수십 년에 비하면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저 한 고비에 불과할지도 몰랐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번엔 저희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상대 나라 법과 정치의 문제라서요.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일 수도 있습니다. 정 박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법도 결국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 마음이 바뀌면 법도 언젠가 바뀌지. 다만 그 바뀌는 속도가 우리 마음보다 항상 느릴 뿐이야. 나도 그런 벽 앞에서 수도 없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 근데 결국 남는 건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둔 사람들이더라고. 저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청문회에서 뭘 해야 할까요? 정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숫자로 설득이 안 되면 진심으로 말해봐.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왔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봐. 자네가 지난 8달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하면 될 걸세. 모건 대령이든 하퍼든 그 사람들도 결국 사람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며칠간의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신중하기만 했던 모건 대령, 날카롭던 첫인상과 달리 실습장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지던 하퍼,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던 김 변호사까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제야 조금씩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멈춰있던 발언 초안을 지우고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법리 대신 지난 8달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로요. 청문회 날 아침 저는 의사당 청문회장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모건 대령과 하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카메라 몇 대가 이미 회의실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는 그 렌즈들을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고 저는 준비해온 원고 대신 어젯밤 새로 쓴 메모 한 장만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이번 협력 사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의장을 맡은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숫자나 법리를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지난 8달간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미 해군 획득사업단의 한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자국 함정의 정비 지연 보고서를 확인하며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조선노동조합연맹의 한 간부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키려 저희를 가장 날카롭게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퍼가 앉아있는 방청석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 지난주 저희 조선소에서 같은 것을 봤습니다. 국산화된 레이더와 전투체계,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으로 보던 분이 나중엔 직접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더군요.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이 협력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지난주 실제로 그 자리에 계셨던 두 분이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의장이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침 하퍼 씨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압니다. 혹시 발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퍼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의장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직접 그 조선소를 다녀왔습니다. 강 부장님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희 노동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협력이 그 이익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회의실 안의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퍼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순간이 지난 8달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증언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상하원 조정 절차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서며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청문회로부터 3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서 상하원 조정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몇 번의 추가 협의와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모건 대령과 하퍼로부터 조금씩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몇 번이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김 변호사가 뛰다시피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출력한 지 얼마 안 된 듯한 종이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투함 건조는 국내 최종 조립을 조건으로 해외 핵심 블록 건조를 허용하는 걸로 최종 조정됐습니다. 완전한 해외 건조는 아니지만 저희가 제안했던 방식이 상당 부분 반영됐어요. 인력 교육 프로그램 조항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8달간 두드려온 문이 마침내 조금은 열린 셈이었습니다. 사무실 안 팀원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고 짧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건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면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함정 정비와 건조 계획도 이틀 안에서 다시 짜야겠네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해주셨던 말씀 계속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모건 대령이 짧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강 부장님 덕분에 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퍼에게서도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강 부장님, 결과 봤습니다. 솔직히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지켜볼 만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실습 프로그램 일정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저희 조합원들 몇 명 먼저 신청 넣고 싶어서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날카롭던 그의 첫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까지 그 사이의 거리가 새삼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본사로부터 다음 단계 실무진 구성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협상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착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으며 지난 8달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8달 전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풍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낯선 협상 상대들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모건 대령의 신중한 목소리와 하퍼의 달라진 문자 메시지가 함께 떠오르는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퇴근길에 제 옆을 지나며 물었습니다. 부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겼다는 기분보다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기분이 더 크네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워싱턴 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업무는 협상이 아니라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한 조율로 바뀌어 있습니다. 벽에 붙은 공정표에는 이제 구체적인 건조, 일정과 인력 교육 계획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8달 동안 텅 비어있던 그 벽이 이제는 숫자와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다시 한번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모건 대령과 하퍼를 데리고 갔던 그 시험동에서 이번엔 미국 조선소에서 파견된 실습생들이 직접 용접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습장 안에는 몇 달 전과 달리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실습생 하나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부장님, 여기서 뵀네요. 하퍼 씨가 신청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배우신 기술, 나중에 미국 조선소에서도 꼭 필요할 겁니다. 실습생이 안전모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좋게 퍼지고 있어요. 모건 대령과는 여전히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가 신형함정 정비협의차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우리는 예전 그 식당에서 다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날은 서로 무거운 표정 없이 편하게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강 부장님, 그때 그 청문회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요. 모건 대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건 대령이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때 그 식당에서 나눴던 대화, 아직도 가끔 생각납니다. 답답하다고 했던 그 말,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퍼와도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예상보다 높다며 다음 기수도 신청을 늘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처음 그가 건넸던 날카로운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 명함은 제 책상 서랍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 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8달의 지루한 회의실 공방, 조선소에서의 시연,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떨리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시간이 결국 하나의 다리를 놓았다는 걸 저는 이제야 온전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퇴근 인사를 하러 들어왔다가 창밖을 보고 있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부장님, 또 그 표정이시네요.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8달 전에 저 하늘을 처음 봤을 때랑 지금 보는 게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나 싶어서요. 김 변호사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부장님이 그 하늘 아래서 다리 하나를 놓으셨으니까요. 이 다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 다리 위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바로 마스가 MASGA라고 불리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군함 건조를 요청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직후 미 국방부가 한국 조선 3사의 건조 역량평가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수출 계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00년 넘게 유지된 미국의 법과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조선업의 쇠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그래서 이번 편은 이 협상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한국 조선사 실무진의 시선으로 그려봤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결말, 즉 의회 청문회 이후 상하원 조정에서 해외 블록 건조가 조건부로 허용됐다는 부분은 아직 현실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원과 상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있는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려본 것이지 실제 결과를 예단하거나 단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영상은 미국 의회의 특정 결정을 비판하거나 최종 결과를 예단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100년 된 법과 무너진 산업,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진심이 부딪히는 이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실무자의 시선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결말이 아니라 그 결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해외 감동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실제 기술과 산업,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